안녕하십니까. 효산인력개발은 편창입니다. 이번 시간에 무역관리조직의 직업역량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업을 하든 조직에서 업무 성과 관리를 하든 조직 기능과 직무수행 요건, 직무역량관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성과 지향적 역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역관리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결국 무역관리는 수출과 수입, 결국 이제 다국적 관리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특히 이제 원부자재, 또 상품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입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 제공해주는, 또 우리가 생산된 제품을 직접 수출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수출 방법에 의해서 선박으로 할 거냐, 항공편으로 할 거냐. 항공편으로 하면 이제 물류 이동 체계가 상당히 이제 신속하겠죠. 선박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선화적,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크레임, 이제 수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품 어떤 변질 문제도 있고, 기능에 어떤 차이가, 품질에 어떤 변형이 생기는 어떤 그런 유형들도 있다. 이죠. 그래서 물류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 그래서 상당히 역할이 좀 포괄적입니다. 물론 어떤 역할의 단위가 많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별로 또 대륙군별로 이렇게 이제 담당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역관리 조직 팀, 수출팀, 수입팀, 또는 무역팀 1팀, 아시아권 지역 2팀, 유럽권 지역, 또 3팀, 북미권, 이렇게 분류되는, 그는 그러더라도, 대상 지역이 다르더라도 역할은 그게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은 영업 패러다이즘 역할. 근데 우리가 영업하고, 국내에는 영업하고 물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수출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 관리 기능과 제품 관리 기능과 물류 기능이 동시에 이제 수용하고 있다. 이제 통관, 선화적, 이제 크레임 처리,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 정치, 경제, 환경, 국가별로, 유럽, 근역별로는 경제, 사회, 성장 잠재력, 사회의 어떤 문화가 필요하고, 근데 국가별로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규모,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어떤 경로 과정을 어떤 단계로 확립시킬 거냐 하는 내용들도 동시에 이제 검토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통관, 환급 관계, 수출입 품목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품목도 있고, 또 할당되는 어떤 그런 품목도 있고, 이런 어떤 형태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할, 결국 해외 시장 개발과 수출 전략은 어느 시장에 어떤 제품을, 어떤 경쟁력을 확립해서 어떤 경로로 판매하겠다, 수출하겠다. 온라인 어떤 구매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어떤 기업 단위로, 또 전체 어떤 목표 어떤 시장 단위로 수입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 제품을 직접, 원부자재 같은 대부분 직접 사용하는, 소화하는 어떤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수입해서 또 중개무역 형태로 이제 다른 기업에서 또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으로 이제 거강꾼과 같은, 중개상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수출입 관리도 있다. 그 이제 보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운송 관리, 수입했던 물건 이제 보세 창고에서 통관 절차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물류 이제 이동 경로, 유통 경로를 경유하겠죠. 이 과정에서는 국내 유통망과 소비 어떤 지역적으로, 시장적으로 동일 겹친다. 그러면 국내 유통 경로로, 국내 상품 유통 경로를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어떤 중개 무역 중심의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국내 생산 기반이나 영업망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유통 경로를 개설해서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면 된다.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관세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물류경제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시장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성장성 관리는 사업 이익률 향상, 그 다음에 잠재시장 개발, 국내 시장도 성장성과 잠재력과 산업 발휘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들의 성장성, 성장 잠재력, 기술 패러다임, 제품 어떤 패러다임, 참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가 여러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이제 수용되고 하더라도 그 전달되는 정보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이고 시장 전체 기능을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인지 일부 전체 어떤 이만한 시장에서 요만한 어떤 반응 있는 시장을 정보를 잘못 왜곡해서 그런 이제 영업 전략은 요 시장, 요 어떤 팩트다 그러면 요만한 관점으로 수출입 어떤 전략을 실행할 텐데 요 정보를 상당히 국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대응하기는 많은 위험이 어떤 존재가 하게 됩니다. 왜? 이쪽은 영포적인 관점인데 이거는 다 세모나 네모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패턴의 시장, 그 다음에 소비 어떤 성향, 또 요구하는 품목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그러면 요 관점에서 확산시켜도 실패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이 개발 안 돼서 예측을 잘 못해서 이제 실패보는 경우가 다소 이제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정보 잠재력 관리를 아주 면밀하게 실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전체 동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동향, 국가 성장성에 대한 동향, 소득 수준에 대한 동향, 문화적인 어떤 생활 패턴과 가치관에 대한 동향, 거기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 또 국가 간의 어떤 수용도, 일정 어떤 국가 간의 서로 대립 관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제품, 분매라든지 좀 깊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 개발하기가, 시장 성장성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 어떤 요구도에서 납품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그 거래선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킨다, 개발한다, 그 부분이 또 이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기획적, 아주 잘 예측하고 방향을 잘 수립해서 실행 어떤 패러다임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지면 이런 역할을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탐구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실행할 수 있는 역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 관리라든지 경제 동향에 따른 어떤 성장 잠재력 또는 어떤 원화로 수출하는 게 타당한가, 더 효과적인가, 달러로 수출하는 게 더 한전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은가, 이런 어떤 국제 금리 동향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하고 조정해야 된다. 해외 정보, 제품 수출, 이런 관점에 이런 역할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 강좌가 세 강좌로 나눠서 한 강좌당 20분씩, 그럼 이제 총 60분이 되겠죠. 그 강좌에서 아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는 총괄적인 무역 관리가 어떤 역할의 조직이다, 기능이다 하는 걸 총괄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능력, 지식, 행동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법인 생산에 관련됐던 역할, 선적, 그 다음에 이제 통관, 클레임에 대한 어떤 역할들도
자, 이런 역할들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결국 수출입에 관련됐던 시장 동향, 어떤 예측,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제 태도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업무 적응력, 실행력을 갖추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의 어떤 능력은 정보, 조사 분석, 어떤 기본 어떤 업무 프로세스의 어떤 절차,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수출입과 관련됐던 문서, 작성 어떤 요건, 대응 어떤 방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역량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능력에서는 이제 수출입, 영장, 위안, LC 오퍼라든지 기타 등등, 선복 수배라는 것은 어떤 선적에, 해운사에, 어느 일정에, 뭐 한적으로 할 거냐, 선박이 한적 어떤 선박으로 입항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특정 어떤 지역에서 출항하는 그 선박이냐,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이 내용이고, 대상을 찾는 거, 수배고, 선적하는 거.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럼 특정 노선별로 어느 버스가 어디로 가니까 그 버스를 타야 되겠다. 또 열차를 타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 이제 이 내용이고, 선적, 이제 성취하고 실행하는 그 형태가 이제 선적이죠. 이런 능력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는 실무자 할 때는 무역의 또 경영 관리 전반에, 그건 이제 국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자, 국외 시장에 대한 동향도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는 이제 업무 이제 프로세스 전반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자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확립해서 사업 모델 개발, 특정 이제 북미 지역이다, 뭐 유럽 지역까지, 아시아권까지 확장할 거냐, 그 지역만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 또 특정 어떤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뭐 업종이, 그 특정 업종에 대해서 특정 어떤 기업들이 거래 관계가 갖는 기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중점으로 관리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관점의 의사결정을 하는, 또 관리 어떤 방향을 수립하는 뭐 역할들이 리더자들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입사한다는 관점에서는, 물론 그 기업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하는 국가의 기본 언어적인 해야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들의 문화적인 특성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품 생산적인 부분, 그 다음에 통관 절차 과정 부분, 관세적인 어떤 부분, 이런 클레임 처리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도 실무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또 그런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을 확립하고 있어야만 성과지향적인, 또 입사할 때도 실무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입사한 이후에도 지금 최소 단계에 있던 직원 기간을 거친 이후에 아주 성과지향적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호산 인력개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HSOJT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역관리 부분 직무역량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한 27, 8차 강좌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20한 7, 8회차 강좌로, 그 강좌를 이수하시게 되면 실행 방법론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학습해서 성과 지향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면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